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화난 것도 아닌 그저 담담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구나.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절이란 걸 모르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베풀기만 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거절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셨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이 너무 늦게 깨달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순례, 1955년생, 올해 70, 경상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순례라는 이름은 그날 멈췄습니다. 며느리야, 이것 좀 해라. 엄마, 밥 차려. 여보, 양말이 어디 있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순례야, 대학은 무슨,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고 담임 선생님은 사범대학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년이 공부를 해서 뭐하나. 시집갈 나이인데. 아버지, 저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순례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대학 가면 동생들은 어쩌고, 남동생 둘 학비 생각해야지. 그날 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철이 없었네요. 그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20살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셋, 그리고 남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낮에는 농사일 돕고, 저녁엔 시누이들 빨래까지 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쌀을 씻는 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간장, 된장, 고추장이 가득한 찬장. 어머니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시어른께 드리고 남편의 출근을 챙기고 집안을 청소하고 밭으로 나가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순례야, 김치가 짜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담그겠습니다. 밥이 질어. 죄송합니다. 빨래가 덜 말랐어.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처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다, 아들. 시댁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3일 만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둘째 아들, 다시 3년 뒤인 딸,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머니는 시댁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잠깐만, 할머니 식사 먼저 챙겨드리고. 엄마, 목말라. 조금만 기다려. 아빠 옷부터 다려놓고. 어머니의 우선순위에서 자신은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좀 쉬면 안 될까?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집에서 애들 보는 게 무슨 일이라고. 여보,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여자가 집안일 좀 하는 게 힘들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찬장을 정리하면서, 내일 아침 반찬을 준비하면서 눈물은 그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다시 웃었습니다. 자, 아침 먹자.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줬어. 아이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면 어머니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참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시어른은 나이 들었고, 남편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 30분 기상,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엄마, 나 학교 가. 밥은 먹고 가냐? 시간 없어. 빵 먹을게. 큰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체육복 어딨어? 다려서 내 방에 넣어뒀어. 아, 여기 있네. 고마워. 둘째 아들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 숙제는 다 했니? 응, 엄마 최고.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지만 어머니에게 순례라는 이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정말? 정말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맨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됐어, 됐어. 내가 잘한 거지.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의 학비는 어떻게 하지? 글쎄, 대출 받아야지. 대출? 그래. 서울에서 자취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럼 나도 일 좀 해볼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뭐 할 건데? 식당에서 일하거나 청소 일이라도. 그래, 알아서 해봐.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바깥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지만 집안일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응? 뭐가?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아니야,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돼.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대 내내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은 모두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잘 크면 되는 거야. 어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가 65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늘 엄격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엄마, 나 결혼한다. 큰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왔습니다. 정말? 누구랑? 회사 동료야. 다음 주에 한번 데려올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를 만난 날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 어머니는 웃으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괜찮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다음에요. 저희 바빠서요. 그렇게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봐. 큰아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홀레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아들. 응, 엄마. 걱정 마.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은 점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엄마, 미안. 이번 주는 마누라 부모님 댁에 가야 해.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약속 있어. 나중에 갈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큰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결혼했으니까 마누라가 우선이지. 둘째 아들도 졸업 후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기숙사 들어가. 기숙사? 왜? 집에서 다니면 되잖아. 엄마, 회사가 멀어. 그리고 나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어머니는 아쉬웠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딸도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기숙사 들어갈게. 너마저. 엄마, 학교가 너무 멀어. 매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그래, 그럼 주말에는 집에 와. 응, 알았어. 하지만 딸도 학교 생활에 바빠지면서 집에 오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애들 다 컸네.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50년을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텅 빈 식탁, 예전에는 5명이 앉았던 자리, 이제는 2명의 밥그릇만 놓여 있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까?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오늘 약속 있어. 먼저 먹어. 그래. 남편은 나가고 어머니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박순례. 70년을 살았는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꿨던 선생님, 젊었을 때 가고 싶었던 여행, 하고 싶었던 취미, 읽고 싶었던 책, 모든 것이 나중에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닌 그저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68이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박순례 씨, 잠깐 앉으시겠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뭐가 안 좋은데요? 췌장암입니다. 3기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를 받으면 23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췌장암, 3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그래서 췌장암이래. 뭐? 남편은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기래. 치료해야 한대. 치료비는 얼마나 드는데? 남편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병원에서 상담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미안해.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왜? 나 지금 바빠.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빨리 말해봐.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췌장암이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심한데? 3기래. 치료는 해야 한대.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전화 못 받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응.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췌장암이래. 헐, 진짜? 응, 치료해야 한대. 엄마, 돈은 얼마나 들어? 잘 모르겠어. 병원에서 상담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느라 너무 바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래. 전화는 또 끊어졌습니다.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응, 말해봐. 엄마가 췌장암이래. 전화 너머로 딸의 호흡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치료하면 된대. 엄마 나 뭐 해줄 거 없어? 없어. 너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응,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과제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다음에 와. 어머니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다고 했고 아이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왔어요. 혼자 오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저 혼자 잘해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여전히 밥을 지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고마워. 남편은 무심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아, 오랜만이다. 응, 엄마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그래, 뭔데? 엄마,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 애? 응, 마누라가 임신했거든. 근데 출산 후에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해. 엄마가? 응, 엄마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지금 항암 치료 중이야. 알아. 근데 엄마 한두 달만 해주면 안 돼? 엄마가 안 해주면 마누라가 돈 주고 산후도우미 불러야 해.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엄마, 부탁이야. 응?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해볼게. 고마워, 엄마. 엄마가 최고야.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엄마일 때만 필요한 걸까? 며느리가 출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 애기 어디 있니? 저기 있어요. 어머니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어머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그래. 어머님, 분유 좀 타주세요. 그래. 어머님, 빨래 좀 해주세요. 그래.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아들 집에서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한 달 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무게는 10kg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래 고생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TV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뭐지? 70년을 살았는데
자신이 누군지 여전히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3기에서 4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순례 씨, 이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0살 결혼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웃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지. 어머니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너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단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엄마가 너에게 많이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더 좋은 밥을 해주고 더 좋은 옷을 사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키우면서 엄마도 많이 자랐거든.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내 아내와 아이를 사랑해줘. 엄마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아들아. 둘째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보,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여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당신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니 어머니는 조금 홀가분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아, 엄마 미안한데 또 부탁 좀 해도 될까? 뭔데? 우리 애 좀 다시 봐줄 수 있어? 마누라가 직장 복귀해야 하거든.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아, 응?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구나.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엄마 한두 달만 해주면 안 돼?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정말 못해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미안하구나. 됐어. 끊을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시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집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들어?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한테 돈이 없구나. 엄마,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 있잖아.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뭐 했었는데? 너희들 학비에 생활비에. 엄마, 진짜 하나도 없어? 응, 미안해. 알았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용돈 좀 보내줄 수 있어? 딸아, 엄마가 지금 돈이 없어. 엄마, 조금만. 50만 원만. 미안해, 딸아. 엄마가 정말 없어. 딸아, 미안하구나. 알았어. 괜찮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고요한 달. 나 잘한 걸까?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70년을 살았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만큼은 나로 살고 싶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들아.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왜 병원에 안 왔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들 왔구나. 엄마, 미안해.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큰아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잘못 없어. 엄마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어머니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주기만 했나 봐. 그래서 너희가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엄마, 미안해. 아이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왔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미안해. 고마웠어.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고 베풀기만 하셨죠. 이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큰아들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편지를 읽으며 아들은 울었습니다. 딸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이들은 어머니가 살던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뭘 했지?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돈 좀 줘. 엄마, 애 좀 봐줘. 아이들은 항상 달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든지, 아픈지, 외로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남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안 했지. 어머니의 방,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새 옷 한 번 안 사 입으셨구나.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금통도 없어. 엄마는 자신을 위해 돈 한 푼도 안 쓰셨어.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희생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포기했는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큰아들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깨달았습니다. 아빠, 피곤해?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그럼 쉬어. 고마워. 큰아들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딸은 자신의 할머니가 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딸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엄마 안부를 더 많이 물어볼걸.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걸.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아이들은 매년 찾아갑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깁니다.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항상 베풀어 줄 거라고, 항상 용서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삶을 사시나요? 당신은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안부를 묻나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늦기 전에